편하게 그냥 시작하면 되겠지? 대화하는 걸로 그냥 시작을 하는 게 낫겠죠? 일단은 몽실이 언니로 돌아왔습니다. 세련됨과 몽실이 그 어디 사이랄까? 몽실이 언니 알아? 이전 브이로그에서는 잘하던 것들을 가감히 내려놓고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한 사람들의 공간에 방문해서 질문을 했었어. 마지막에 녹사님이 했던 얘기가 난 되게 기억에 남았었거든. 결국에는 계속 조사람한테 물어야 된다. 어떻게 살고 싶은 건가? 거기서부터 태도가 나온다. 근데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던 사람이거든. 문제는 그 고민을 했을 때 충분히 고민할 여유를 주지 않고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 했던 것 같아. 이 고민을 한다고 시간을 보내기보다 빨리 뭐든 해봐야 되지 않나? 일단 제가 끌리는 거 다 해볼게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인 압박감에 그 고민을 충분히 할 여유를 나한테 주지 않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무턱대고 시작을 해서 성과를 내고 잘 되어가는데 열심히 달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도 해보는 경험이라 생각을 하거든. 일단 모르겠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미 많이 진행되고 달리고 있다 보니까 이걸 내려놓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열심히 하던 거를 내려놓으면 이걸 위해서 내가 투자했던 시간과 마음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만 같은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 멈추는 게 두려워서 본인을 소진하면서 달리는 거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이걸 내려놓고 다른 걸 선택을 했을까 되게 궁금해서 책도 찾아보고 구독도 가고 그러다가 라이프샷으로 담은 건 그 사람들의 공간을 간 거다. 신선했던 건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꼈던 거는 똑같았다. 오베로스 모추님의 그 불안한 눈빛. 난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매일 그만두고 싶다. 매일 그만두고 싶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똑같구나. 다 불안하고 두려워했구나. 근데 불안하고 두려워했지만 어떻게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를 돌아봤더니 태도라는 게 있었고 태도는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살아야 하냐를 묻는 거 그 이상으로 뭐가 있었냐면 그 사람들은 끝을 생각을 하더라고. 끝을 얘기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모추님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망할 걸 상상한다. 망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걸 하는 마음, 태도. 녹사님도 좋은 죽음을 생각을 하고 좋은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선택을 했단 말이야.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봐야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원하는 좋은 결말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지금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 라이프샷이 향하고 있는 결말은 뭘까를 돌아봤던 것 같아.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브랜딩이 좀 되니까 광고가 들어오고 이대로 인스타나 채널 늘려가서 더 많이 하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갔었다면 라이프샷의 좋은 결말은 돈 좀 버는 여행 인플루언서겠지. 돈을 받으면서 여행을 다니고 영상 작업 힘들겠지만 어쨌든 광고가 자꾸 들어오는 여행 인플루언서? 근데 이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거 너무 다들 부러워하는 거잖아. 나도 그래서 착각을 했던 것 같아. 다 이게 좋다고 하니까. 근데 돌아보면 광고 받으면서 돌아다니는 여행 인플루언서가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냐를 봤을 때 좋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진짜 내가 원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걸 계속 느끼고 있었거든. 그럼 내가 원했던 좋은 결말은 뭐였지?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역설적이게도 저 미래의 끝을 보는 거지만 여기에 대한 답은 과거에 있더라고. 우리가 라이프샷을 왜 시작했었을까를 처음에 돌아봤던 것 같아. 너는 라이프샷을 왜 시작했었어? 마레가 유튜브를 하고 싶어 했는데 그걸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함께 시작했지. 예쁜 곳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함께 유튜브 찍으면 재밌겠다. 함께 하고 싶다에 대한 마음이 더 컸던 거고. 그리고 또 윌리의 책장에는요 공간에 대한 책이 되게 많거든요. 옛날부터 뭔가 공간을 좋아했고 공간 수집, 공간 플레이리스트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그런 거를 해보고 싶어 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세계 여행을 가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한번 담아보고 싶다. 보통 우리의 목표는 세계 여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하고 싶은 고민이 많이 드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지금 세계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도전이니까 우리 둘 다 꿈을 이뤄가는 원하는 걸 실현해가는 과정을 지금부터 담아서 나중에 그렇게 세계 여행 가면 얼마나 멋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을 돌아보면 우리 둘 다 각자 뭔가 원하는 것을 함께 그 과정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스케치북으로 라이프샷을 시작을 했던 거란 말이야. 근데 진행을 하면서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브랜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잘 되는 게 뭘까라는 시장 조사를 하면서 데이트 코스라는 걸 해봐야겠다. 그랬더니 잘 된 거지. 난 아직도 그날을 기억해. 강남 영상인가? 그걸 올렸을 때 조회수 오르는 그 기쁨과 컨텐츠의 길이 찾은 것 같다라는 그런 기쁨? 그게 재밌긴 했었어. 근데 그걸 지속하면서 데이트 코스를 알려주고 정보를 주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하는 것 같고 세상이 또 이게 맞다고 하는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함께 즐기지도 못했어. 그냥 컨텐츠 만드는 거에만 급급했던 것 같아. 처음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라이프샷에서 바랬던 결말은 우리가 각자 원하는 것들을 정말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하고 일어나가는 과정을 담고 그 일들이 많아져가지고 바빠져서 라이프샷 영상이 좀 뜸해지는 라이프샷의 좋은 졸업식 같은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결말이 아니었을까. 과거로 돌아봤더니 좋은 끝을 그릴 수 있게 된 거야.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용기가 생긴 거야. 영상 올리는 빈도가 뜸해져도 되니까 각자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더 생각을 하고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자. 라이프샷도 그거를 담으면 되겠지 라는 용기가 생겨서 원하는 걸 도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런 걸 전하는 걸 좋아하는데 강사를 한번 해볼까 해서 강사 양성 교육 10주 정도 들어가지고 도전도 하고 너도 너 나름대로 뭔가 영상을 만들거나 레퍼런스를 찾는 등의 그런 과정들을 겪었던 것 같아. 근데 한 가지 예상치 못한 게 있었다. 우리가 이미 본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꽤나 분명해진 상태였던 거지. 내가 원하는 거를 해도 돼 라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던 거지. 그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내가 뭐 좋아하는지가 너무 분명하고. 그때 당시는 몰랐죠. 라이프샷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고 그러면서 나는 뭐 영상미라든지 예쁜 공간을 좋아하는 그런 걸 알게 됐고 빠레는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우리 이야기를 기록하고 사람들과 나누고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죠. 맞아. 라이프샷이 우리가 처음에 이걸 만들려고 했던 그 이유와 부합하게 우리한테 너무 좋은 자양분이 되어주고 있었던 거야. 결말을 새롭게 그냥 이해했을 뿐인데 지금의 과정이 다시 이해되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런 경험들을 했던 것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어려움이 생겼던 게 좋아하는 걸 각자 알았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할 건데? 뭐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라이프샷에서도 좋은 결말을 그리기 위해서 과거 경험을 돌아봤던 것처럼 우리도 좋은 결말을 그리기 위해서 각자의 과거를 돌아봐야 하는 시기가 왔던 거죠. 우리는 뭘 좋아했었지? 어떨 때 행복했지? 어떨 때 힘들었지? 왜 힘들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서로 많이 주고받고 질문의 여정이 꽤나 길었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조금 정리가 된 거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여정에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한 두 가지인 것 같다는 거지. 하나는 내가 지금 뭘 물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질문을 던져주는 것 자체. 좋은 질문이든 어떤 질문이든 간에 일단 그 사람의 이야기를 물어주는 질문과 그 대답이 나왔을 때 경청하려는 태도. 그게 셀프로 있어도 좋아.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고 들어주고 그걸 또 친구들과 나누고 친구들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주변 사람들은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 잘 들어줬던 것 같고 그런 게 너무 필요해. 본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과거 경험을 정리해서 내가 이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힌트를 발견했어. 그럼 꼭 해야 되는 게 무조건 부딪혀봐야 돼. 경험해봐야만 아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예전의 나처럼 무턱대고 그냥 많은 경험을 해버리면 본인을 소진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무언가를 경험할 때는 꼭 왜라는 질문과 함께 경험을 해야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라고 하면 그 경험을 꼭 성과랑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무거워지는 것 같거든. 근데 요거를 조금 가벼운 용어로 바꿀 수 있었던 게 우리가 함께 했던 스트릿 위즈덤이라고 생각하거든. 스트릿 위즈덤이 어떤 거냐면 내 영감이나 이런 감각들을 깨우면서 거리를 돌아다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What Do You Want라는 책을 쓰신 김우 코치님이 워크숍을 열었고 우리가 그걸 신청해서 갔었어. 근데 하면서 느낀 게 이거 우리가 늘 해오던 거잖아. 라이프샷에서 늘 해오던 거잖아. 고민을 안고 여행지를 방문하면서 감각을 깨우고 생각을 전환하고 오는 또 나름의 해결책을 발견하고 오는 우리가 늘 해왔던 거다. 너무 재밌더라고. 거기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보라고 해요. 내가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를 경험, 도전 이렇게 하면 너무 무거우니까 시도, 실험 이렇게 하는 거지. 실험이라는 거 하면 가설이 필요한 거였거든. 가설을 세운다는 거는 만약에 이렇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걸 해당하는 거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성과에 상관없이 나는 이게 좋은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어땠지? 우리로 얘기를 들면 라이프샷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우리 성장 과정을 담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담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싶고 라이프샷은 돌아다니면서 공간을 묻는 사람들인데 그럼 돌아다니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묻고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가는 과정을 그냥 한번 담아볼까? 사실 그 브이로그도 어떻게 보면 실험이었어요. 했더니 나는 만족스러웠어. 구독자분들의 반응도 좋았고 이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확신이 생겼어. 그러나 알고리즘엔 좋지 않은 영향을 주더라 라는 게 결론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지만 노출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막히기 때문에 마음을 들여서 이야기를 하기에 노출이 줄어드는 것이 좀 아쉽다. 그럼 이걸 또
해결하기 위해 또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만약에 가설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난 마음 들여서 했는데 안 되더라, 접자, 이런 식으로 들린단 말이야. 사람 좌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이란 얘기를 시도나 실험으로 바꾸고 하면 가벼운 마음이 될 수 있고, 내가 이 경험을 왜 하지? Why라는 질문을 가지고 왜 하지를 묻는 순간 이걸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뭐지? 가고 싶은 방향이 뭐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이게 스트릿 위즈덤이었던 것 같아.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지금 경험 속에서의 이 왜라고 묻고 이 왜에 대한 답변을 또 과거에서 발견하고 과거랑 또 현재 연결시켜서 그 다음 나아갈 스텝을 찾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근데 지금은 라이프샷이니까 그때 첫 번째 실험이었지만 두 번째 실험은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 드려야 더 이해가 되실 것 같기도 해. 윌리는 뭔가 공간을 함께 즐기는 걸 좋아하고 아름답게 표현됐으면 좋겠고, 근데 나는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무언가 경험 얘기하는 건 좋지만 과거에 했던 경험을 얘기해보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름다운 망원동을 돌아다니면서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리뷰하는 콘텐츠를 해보면 어떨까 라는 가설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망원동 사태가 벌어졌던 거죠.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3주 동안 뭐하고 지냈어요?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이제 오는 거잖아. 기쁜 마음으로 공간을 서치하고 갔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상은 했어요. 쉽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저보다도 윌리가 좌절을 경험했죠. 풀이 죽었다고 해야 맞는 것 같아. 너의 표정이 굉장히 그랬었거든. 그 당시에 심경이 어땠는지. 우리 둘 모두를 만족시키면서 라이프샷을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지. 사실 첫 번째 장소는 괜찮았어. 티노하드 모리에서의 대화는 괜찮았던 것 같고 식사도 잘 했고, 그 다음부터가 조금 문제였지. 사람이 많다. 카페 자체는 뭐 예쁘고 내 취향에도 맞고 그랬는데 우리가 카메라를 놓고 대화를 하기에는 적합한 장소는 아니었던 것 같다. 마레가 즐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거기 있는 강아지들하고 즐겼다. 집중이 안 돼, 대화가. 자리도 바꿔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안 돼서 나와서 다른 카페를 찾아다녔지. 우리가 대화를 할 거면 사실 그냥 집에서 찍어도 대화를 지금처럼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밖에 돈을 써가면서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 모습이 약간 현타가 왔지. 스튜디오를 찾는 느낌? 맞아, 나도 일주일 리뷰하는 거 너무 좋고 너랑 대화하는 거 너무 좋은데 억지스러웠었어. 그 공간에서 느끼는 게 달라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도 정해진 폼은 있는 것 같고, 무슨 대화를 할지 정하지 않고 가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 공간을 방문하는 건 또 거기서 느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거잖아. 그걸 미리 계획하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아마 우리가 거기에서 좀 미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좋아하는 것들만 조합했더니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지. 너가 바랬던 건 진짜 뭐였던 것 같아, 그 경험을 통해서. 일단은 우리도 그걸 통해서 좀 즐기고, 그리고 이 컨텐츠를 보는 분들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날은 그 두 개가 다 안 됐던 거지. 그런 어떤 공간이든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즐기고 싶어 한다고 했었잖아. 근데 나랑 또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다녔지만 너가 나중에 깨달은 거는, 나는 그런 걸 좋아해서 함께 한다고 생각했지만 같이 다니는 나는 함께 한다고 잘 못 느꼈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너가 다시 영상들 돌아보면서 그렇네, 좀 일방적으로 찍기만 하고 나누진 않았었네, 이런 깨달음이 있었잖아. 함께 그 시간을 즐기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내 마음, 내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내가 잘 안 됐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진짜 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참 역설적이게도 좋고 행복한 순간들보다 어렵고 힘들었던, 상처받았던 경험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힘든 경험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때 내가 왜 힘들었고 무엇을 바랬지? 그 사건 전후로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게 어떻게 달라졌지? 이런 걸 돌아봤을 때 내가 사실 진짜 원했던 건 이런 가치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근데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상처가 있었던 경험들을 다시 돌아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 억울하기도 하고 왜 내가 그걸 다시 다 봐야 되지? 용기가 되게 필요한 일인 거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친구분들도 나는 뭐 그렇게까지 힘든 경험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절대 뭔가 저 사람의 아픔이 크다 해서 내 아픔이 작은 건 아니어가지고 누구나 그런 경험들이 있다. 힘들거나 어려웠던 경험들. 그게 힘들었던 이유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잃어버려서 힘들었는지를 돌아보기보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서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는 거야. 이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이 아팠던 경험도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지. 뭘 잃어버렸는지를 아예 잊어버리려고 한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나서 내가 여기다가 이 경험 속에 뭘 두고 왔구나 느끼게 된단 말이야.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이 얘기가 떠오르네요. 상처로부터 지혜를 찾아라는 말이요. Turn your wounds into wisdom. You will be wounded many times in your life. You'll make mistakes. Some people will call them failures. But I have learned that failure is really God's way of saying, excuse me, you're moving in the wrong direction. 이후에
이후에 오프라 윈프리는 본인의 트라우마를 극복했던 가정들을 책으로 남겼습니다. 저희 또한 트라우마를 대면하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었는데요.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슴속 트라우마를 벗어나려면 도대체 뭐가 잘못됐나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나를 물어야 합니다. 과거에 어떠해야 했고 어떨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걸 그만두고 실제로 어떠했는지 장차 어떨 수 있을지로 생각을 돌려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란 과거가 달랐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바람을 포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희도 이런 실수를 했었거든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하면서 외부의 탓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외부의 상황이 나한테 벌어졌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이 맞지만 나한테 중요한 게 뭔지를 발견하기 위한 과정이라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하는 거죠. 상황이 아닌 철저히 나의 입장에서 나에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지? 나는 왜 힘들었던 거지? 내가 무엇을 바랬던 거지? 결국에 그 상황 속에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누구나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는 지금 진짜 원하는 걸 위해서 과거의 트라우마를 지금 대면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있지만 누구나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 그 시기가라는 게 있다. 책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역경을 이겨낸 사람에겐 인생의 어느 시점인가 그 경험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거기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지금 여기 살아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발견하려면 아픈 경험을 돌아봐야 해. 그러니까 하세요. 이게 아니라요. 누구나 이걸 돌아볼 수 있게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돌아다니면서 세상에 묻던 스트릿 위즈덤을 하던 저희가 이제는 내 과거의 상처를 통해서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는 운스 위즈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 또한 공유를 해가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따뜻함들이 너무 좋거든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오래오래 함께하는 친구 사이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다 잊어버린 걸 아니 다 잃어버렸나 답을 쫓아왔는데 질문을 두고 온 거야 돌아서던 길목이었어 집에 돌아가 누우면 나는 어떤 표정 칠까 슬픔은 손 안 들며 오는 건지 가는 건지 저기쯤에 서 있을 텐데 이봐 젊은 친구야 잃어버린 것들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가끔 뒤돌아보면은 슬픔하는 빛으로 피어 푸른 하얀 하늘 바라도 한시에 나는 자꾸 안녕 단말이 너무 좋아. 아니 노래가 참 좋더라.